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문화방송이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흥군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성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흥군수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검증해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두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공영민입니다. 이어서 기호 4번 민주평화당 송귀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고흥군수 후보 송귀근입니다. 후보자의 자리와 토론 순서는 사전에 두 후보와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 또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집니다. 각 후보의 대표 공약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지정 주제 주도권 토론과 자유 주제 주도권 토론이 이어집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은 후보가 답변한 뒤에 재질문, 재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공통 질문을 제가 드릴 거고요. 상호 토론을 이어가실 수 있는 자유 토론이 있고 마지막으로 같은 주제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공통 질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각 후보께 인신 공격이나 상호 비방이 없는 품격 있는 토론, 또 치열한 정책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 간 형평성 또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의 경과는 앞에 보이는 시계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발언 제한 시간이 끝나면 제가 1차로 제지하고 이후 10초가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고흥군수 선거 출마의 변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공영민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힘있는 군수 후보 공영민입니다. 우리 고흥이 위기라고 합니다. 한때 24만이었던 인구가 작년 말로 6만 6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0년 후에 사라질 자치단체라고도 합니다. 누군가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 고향 고흥을 이런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시대적 소명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지난 3년간 16개 읍면 515개의 마을을 누비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흥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50대 공약으로 최종 집약을 했고 취임 후에는 이를 100대, 200대 시책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정책을 실현해낼 공직 경험과 풍부한 인맥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의 책임자가 바로 공영민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 인구 증가 정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검증된 지방행정 및 예산 전문가입니다. 국민을 화합시킬 후보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 공영민은 국민을 통합한 바탕 위에서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정말 군수 잘 뽑아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민 후보의 모두 발언 들었고요. 이어서 송귀근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고흥군수 후보 송귀근입니다. 우리 고흥은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바뀌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고흥의 변화와 계획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출마의 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국민을 내 편으로 편가르기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편가르기는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내 편이 아니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주민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하나되기 운동을 펼쳐서
전 국민이 힘을 모아 공발전, 지역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공무원 인사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도 공무원 인사 때 단돈 1원도 받지 않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이 당연한 일을 왜 제가 공약을 했겠습니까?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공정가격이 얼마다 하는 자치단체가 가끔 있습니다. 군수가 깨끗하면 공무원들도 깨끗해지고 공무원이 깨끗해야 국민에 대한 봉사도 잘해지는 것입니다. 공의 미래가 이 변화와 개혁에서 출발합니다. 공의 새로운 시작을 발언 시간이 모두 수원기근이 끝났습니다. 나서겠습니다. 시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두 발언을 들었고 이번엔 공약 검증 토론 순서입니다. 두 후보께서 대표 공약을 발표하시고 그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영민 후보의 대표 공약부터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첫 번째 공약은 고흥에서 완도 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거금도와 완도, 금당도, 평일도, 약산도 사이에 다리 3개를 연결하면 지금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가 30분 이내로 단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명품 음식 개발 및 먹거리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동강의 만남의 광장 주변에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흥읍의 향토 음식 체험관을 건립하고 그리고 숯불 생선구이 및 건어물도 브랜드화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흥만의 스마트팜 혁신 별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스마트팜 단지와 청년 임대농장, 창업보육센터, APC 등이 들어서는데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각지대 없는 어르신 복지 실현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나 암투병 환자들이 이들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동을 확보를 해서 24시간 간호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검사부터 예방치료까지 관리하는 통합치매관리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홀로 계신 부모의 상태를 항상 궁금해하기 때문에 매일 통보받을 수 있는 안심통보 서비스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4억인 사회복지기금을 민간 모금까지 확대해서 100억 원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출산 단계부터 취학 때까지 출산용품 지원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돌보미 파견을 지원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실시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다 됐고요. 이어서 송기근 후보의 대표 공약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역시 2분입니다. 저는 4대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있고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농축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흥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장수복지 고흥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건강복지타운을 건립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정 바다와 아름다운 섬들이 빚어낸 해양관광 고흥을 만들겠습니다. 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고흥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정책을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군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군청 자리에 청경자 아트파크를 조성해서 기념관, 어린이 미술체험관, 조각공원 등을 건립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고흥 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 귀향 고흥을 만들겠습니다. 고향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고흥으로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2022년까지 귀향 공인 1,000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두 후보의 대표 공약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공약들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공영민 후보가 질문하고 그리고 송귀근 후보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그 송 후보 공약 중에 고흥만 간척지 농업직불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가 WTO 규정상 농업 보조 총액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2004년부터 쌀농사를 짓기 시작한 고흥만 간척지는 직불금 대상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보조 총액 제한을 풀어야 하는데 WTO 재협상도 해야 되고 국내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농업직불금제는 고흥만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 고흥 2천여 농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물론 현행 규정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WTO하고 협상을 하고 관련 법을 개정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이 WTO 개정 당시에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농사를 짓는 농토에 한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흥만 간척지는 2015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께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2016년 준공 농토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 더 안 쓰시겠습니까? 예. 자, 이번엔 반대로 송귀근 후보가 공영민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공 후보의 여러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좋은 공약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몇 공약은 현장과 동떨어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 후보 공약 중에 농산물 연구단지 건립이란 공약이 있습니다. 농산물 연구단지는 국가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흥군 부군수를 하고 있었을 때 고흥에도 전남도 산하에 유자 작물 시험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전북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2017년에 준공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 지역에 농산물 연구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연구단지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 후보께서 농산물 연구단지를 만든다는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서 어떤 공약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공약집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농산물 연구단지를 만든다. 네. 아마 아열대 연구단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는데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기후 변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후 변화에 미리 대비하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앞으로 아열대 농산물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 공약을 제시한 거고 일반 농산물 연구단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 공약에 대한 두 분의 토론, 검증 토론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뒤에 재답변 또 재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토론 과정에서 역시 인신 공격이나 비방은 좀 삼가시고 답변 시간, 질문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고흥군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것이 여러 가지 지역의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 고흥군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조율한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송귀근 후보가 공영민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조금 전에 공 후보께서 농산물 연구단지 건립 공약을 어디서 봤냐고 했는데 각 세대에 배부되는 공 후보의 홍보물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내용을 자세히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전국 최고의 고령화 지역입니다. 고흥 후보의 어르신 정책을 보면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책 공약이라면 우리 군에 맞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됐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지금 우리 고흥의 고령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우리 고흥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지 송 후보의 지금 질문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뜻으로 그 질문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추진하고 그런 거는 우리 고흥에서는 추진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자, 답변 시간이 1분 30초인데요.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고흥은 고령화 사회가 정말로 이제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우리 고흥만이 특별하게 이렇게 추진할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우리 고흥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고흥이 되도록 제대로 추진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송기훈 후보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을 고흥군에서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정책들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은 우리 고흥만의 독특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는 단순히 몇몇 복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출산 정책의 경우에 귀양, 정착, 출산, 보육, 육아, 교육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자, 통합 이번에도 정책을 질문 시간이 준비했습니다. 다 됐고요. 앞쪽에 시계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질문 시간, 답변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고 주도권 토론, 복지 정책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거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 어린이나 이런 우리 출산율 높여야 되는 정책 저희들이 많이 준비해서 지금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린이에 대한 정책이나 출산율 높이는 정책 또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위한 그런 복지 정책들도 많이 공약으로 제시해서 추진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시간 더 안 쓰시겠습니까? 자, 주도권 토론 복지 정책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영민 후보가 송기근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사회 지금 송 후보의 공약 중에서 보면은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남군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전남에서 가장 많은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인구 감소율이 4.1%였습니다. 예, 돈만 받고 전출한 소위 먹튀 현상 때문에 비탄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자, 송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출산 장려금 문제는 아직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고흥의 인구가 감소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출산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우리 고흥에는 작년 통계로
232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루에 한 명꼴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고흥에 많이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출산을 함으로 인해서 고흥 인구 감소를 최소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답변 안 하시겠어요? 예, 자,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2016년부터 고흥의 출산 장려금을 전국 22개 시군에서 광양시를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저는 이 출산 장려금 인상보다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아이 돌봄이나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송 후보는 이보다 더 많은 출산 장려금을 올려주자는 것인지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역시 계시는 질문 것인지 시간이 끝이 묻고 났습니다. 싶습니다. 송 후보의 재답변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방금 산후조리원 비용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흥에서 1년에 태어난 아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32명인데 사실 우리 고흥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순천에 가서 통상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원보다는 고흥에서 출산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오히려 고흥 인구 증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문화방송이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흥군수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지정 주제 주도권 토론 해봤고요. 이번엔 자유 주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자유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됩니다. 규칙은 동일합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 재질문 30초, 재답변 1분 30초입니다. 답변 시간을 조금 활용을 못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본인의 공약을 추가로 설명하셔도 되고요. 시간을 잘 보시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공영민 후보가 송기군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송 후보는 중앙부처의 공직자 출신입니다. 지난 2014년 군수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오바마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와서 패소하면서 군정을 1년 이상 사실상 중단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 송 후보가 이제라도 국민들한테 승복하지 못한 것을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답변 시간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공 후보께서는 이 오바마상 관련해서 내용을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고발한 게 아니고 유권자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바마상은 대법원 판결문도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가짜다. 다만 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인 것을 진짜인 것처럼 홍보하고 선거에 활용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잘못된 것을 지적한 사람이 잘못이라면 도둑질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도둑질한 사람한테 도둑질하다고 말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또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고 하는데 형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의소치입니다. 형사사건은 원고가 검사입니다. 고발하는 사람은 2심, 3심에 항소나 상고를 할 권한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검사만이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가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고발이 때문이 아니고 검사가 상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고 가짜 오바마상을 그동안에 홍보를 하고 선거 때 활용한 당사자가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영민 후보 재질문하실 수 있어요. 송 후보가 지금 유권자가 고발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데, 이 재정 신청이란 거에 대해서 원래는 재정 신청은 본인이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인해서 해놓고도 그걸 재정 신청을 유권자가 고발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송 후보 예비 홍보물에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겠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편 가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이 사건을 재정 신청함으로 해서 예, 역시 이렇게 질문 네 시간이 편 내 끝났습니다. 편으로 갈려서 4년 동안 송 후보님 국민들이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갈라진 답변 거 아닙니까? 듣겠습니다. 송 후보님의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자, 편가르기 문제는 이것은 고발인과 박병종 군수와 관계지 고발당했다고 군정을 발목 잡았다? 그러면 그동안 박 군수는 얼마나 많은 고발을 했습니까? 군정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군정의 무능함을 재판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되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 겁니다. 저도 사실 박병종 군수의 친형 박병준으로부터 고발을 먼저 당했습니다. 고발로 따진다면 제가 먼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을 먼저 한 사람이 나쁩니까? 또 고발 내용이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허위로 선거에 활용한 사람이 나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선거 사무실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박병종 군수의 친형인 박병준 씨가 저를 고발했던 겁니다. 그 문자 내용도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문자로 보냈는데 고발을 당했던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누가 나쁜 고발인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공영민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고요. 이번엔 송기근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고요. 다시 재질문, 재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송기근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공 후보께서 조금 전에 오바마 사회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 일도 아닌데 박군수를 옹호하는 그런 언급을 이 토론에서 한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정책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 후보의 정책 중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무를 1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물론 나무를 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송 후보 그 오바마 상 때문에 박군수하고 문제라고 그랬는데 4년 동안 국민을 네 편 내 편 나눴던 분이 그 송 후보 아닙니까? 오바마 상이란 것 때문에 그러면은 대법원이 그 중간에 충분히 스톱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대법까지 가서 패소를 했으면서 그래서 군정이 중단되고 그 손해를 국민이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기근 후보를 지지하는 측과 그 다음에 박군수를 이렇게 옹호하는 측이 두 양측으로 국민이 쪼개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지는 거를 그렇게 4년 동안 했으면서 그걸 반성을 절대 안 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그걸 계속 잘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아까 그 재정 신청을 본인이 한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합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못마땅하고요. 정책 나무 100만 그루요. 지금 우리 고흥에 아마 산림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금 잡목으로 우거진 이 산림.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고흥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더 청정하게 만들려면은 좋은 수종 선택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정말 청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100만 그루 나무 심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1분 30초 지났고요. 재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 송기근 후보님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오바마상 관계 이것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박병종과의 관계입니다. 문제입니다. 이게 군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단장이 재판하면은 군정이 중단된 겁니까? 그리고 왜 재판에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군수가 먼저 만든 겁니까? 원인 제공자입니다. 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꾸 이제 박군수하고 관계고 박군수가
그 재판 때문에 왜 군정을 중단? 재판 준비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군수가 군정에 매진을 해도 지금 고흥은 부족하고 힘들고 하는데 재판 준비하느라고 재판에 참석해야 되니라고 그 군정이 중단된 거가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과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게 계속 잘 됐다고. 그게 만일 유죄가 돼서 어떤 벌을 받았으면은 그건 송기근 후보가 맞는 거죠. 그렇지만 대법까지 가도록 무죄가 돼서 전혀 문제가 안 된 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는 자체가 저는 군정을 중단했고 그 손해가 국민들이 봤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뭐 잘못한 겁니까? 네, 시간 30초 정도 남았는데 더 안 쓰시겠어요? 그래서 예. 송기근 후보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오바마상에 대해서 했던 게 국민한테 어떻게 보면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는 박군수한테 사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군정을 중단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사과를 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되고 또 네 편 내 편 나눴기 때문에 그 자체도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은 송기근 후보한테 있다고 보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제 답변 아닙니까? 시간까지 끝이 났고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을 2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오바마상을 둘러싼 고소 고발건으로 좀 토론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정책 토론으로 좀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에 시계를 꼭 참고하셔서 질문 시간, 답변 시간 엄숙히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공통 질문과 자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고흥군 관광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비전을 듣고 그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텐데 답변은 이번에 송기근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관광 정책에 대한 후보의 비전을 밝혀주시죠. 관광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고 후보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바마상은 한국인이 받을 수 없는 상을 받았다고 자랑한 박병종 군수의 잘못입니다. 박병종 군수가 가짜상을 가지고 선거에 활용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할 리도 없고 재판까지 갔을 리도 없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박병종 군수에게 사과를 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 후보는 공무원을 하신 분이 형법을 그렇게 모릅니까? 형사사건은 검사가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고발인이나 민간인은 아무 권한과 거기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박병종 군수에게 돌아가셔서 꼭 국민에게 사과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은 아름다운 산, 청정 바다가 있어서 관광으로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은 무조건 개발 중심, 사업자 중심이 아니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주민의 기반을 둔 관광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흥의 특성을 살려서 고흥만이 갖고 있는 관광, 차별화될 수 있는 관광, 고흥의 유명한 인물들을 관광 자원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 군청사 주변에 천경자 아트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가 한 명이 도시를 바꾼 사례가 통영의 윤희상 작곡가나 보성의 조정래 작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한 시간이 다 됐고요. 관광 정책에 대한 공영민 후보의 비전을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아까 관광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군수가 될 사람이라면은 그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으면은 내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다든지 편가르게 한 걸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잠깐 사과하고 덮고 가야 되는데 군수를 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관광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서면의 도양읍으로 이어지는 서부 해안지방도로를 국도로 성격시키고 대서면과 두읍면을 연결하는 연육교를 건설해서
남부 해안을 따라 파령대교를 이어지는 고흥해양 관광 일주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둘째로 녹동항을 밤이 아름다운 항구로 탈바꿈시켜서 청년 야시장과 북촌항을 개발하고 거금대교, 스카이워크 등 관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여기에 파령대교와 연결되는 여수 연도교, 고흥 완도간 연도교까지 건설된다면 고흥은 사계절 관광객이 몰리는 남해안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과역에서 남양 동감 주강 방조제까지 여자만 해안 갯벌 생태관광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만남의 광장 주변에 먹거리 타운을 조성해서 건강과 먹거리를 동시에 즐기는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군정사 주변 원도심을 역사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유형문화재인 존심당을 국가보물로 승격시키고 남이루와 서문, 읍성도 복원하겠습니다. 여기에 황토 음식 체험관을 건립하고 고흥 전통시장 생선숯불구이도 명품화시켜서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제한 시간 함께 2분이 살리겠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자, 관광 정책에 대한 자유토론 진행할 텐데요. 국민들께서는 두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제 오바마상 관련 얘기는 좀 그만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광 정책과 관련한 토론 이어가죠. 송기군 후보가 공영민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그 오바마상 관계는 공 후보가 먼저 질문했기 그만하시죠, 때문에 제가 답변 맞춰야 서로 형평이 맞습니다. 자, 한 번씩 다 형평성 있게 하신 것 같거든요, 송 후보님. 오바마상 관련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관광 정책 토론 중이니까 관광 정책에 대해서 공영민 후보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송기근 후보께서 질문하신 시간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제한 시간 다시 가겠습니다. 1분입니다. 그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분명히 보십시오. 오바마상은 가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팔아먹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공 후보의 관광 정책 중에 동강의 만남의 광장 주변에 어떤 음식거리 같은 걸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동강 팜스테이를 조성하겠다고 예비 홍보물에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하고 비슷한 공약을 한 거 보니까 혹시 그쪽에서는 예비 홍보물을 발송을 안 했던데 제 공약을 혹시 참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3년 이상을 16개면 515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그분들의 그 수건 사항을 다 들어서 수첩에 꼼꼼히 적어서 3년간 적은 결과를 가지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 만남의 광장 주변이 사실은 고흥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관문이 전혀 관문답게 이렇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늘 그런 제안들도 많고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을 정말 동강의 우리 고흥의 관문인 동강을 관문답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남의 광장 공약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강의 만남의 광장 주변에 보면 도로 자체가 지금 체계가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먹거리 타운을 먹거리 체험센터, 먹거리 타운을 정말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에 농수축 특산물들을 이용한 정말로 먹거리를 갖다가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해보고 사갈 수도 있고 이런 체험 관광, 먹거리 관광, 요즘은 관광이 꼭 볼거리만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관광을 우리 접근성이 좋은 만남의 광장 일대에서 조성을 해서 그 관광객이 즐기도록 하겠다. 이게 제가 제시하는 공약입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지 아니면은 송기근 후보 예비 홍보물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제가 꼼꼼히 적은 수첩에서 보고 공약을 만든 것입니다. 예, 답변 시간 정확히 지켜주셨고요.
관광 정책에 대한 자유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영민 후보가 송기근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고요. 방식은 같습니다. 질문 시간 1분,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그 송기근 후보께서 지금 팔형산 건강치유숲 개발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금 점암 심호흡 부분에 팔형산 편백치유숲 사업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 또 이거 비슷하다면 중복 투자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 팔형산 건강치유숲은 팔형산 나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한 것인데요. 팔형산뿐만이 아니고 복례산 또 동일에 있는 산 3개의 산에 대해서 치유의 숲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그 사업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쪽 영남면 뒤쪽에 가면은 또 이 치유의 숲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꼭 한 군데가 아니고 2군데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은 보탬이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송 후보님 답변 시간이 1분 18초 정도 남았는데 더 안 쓰시겠습니까? 아까 동강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동강 팜스테이 조성이라는 공약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동강이 공의 관문인데도 지금 별로 볼거리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 주변 2만 평 규모로 팜스테이를 조성해서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음식거리도 만들고 특히 우리 공에서 생산되는 농축 수산물을 대형 판매장도 만들어서 공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공에 들어올 때나 또 나갈 때 반드시 거기에 머물러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공 농축 수산물을 많이 사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또한 그쪽에 문화 광장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그곳을 찾음으로 해서 공 국민뿐만이 아니라 인근 여수, 순천, 광양 젊은이들까지 공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동강 팜스테이 조성을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예, 관광 정책에 대한 상호 토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문화방송이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고흥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통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무려 12년 만에 새로운 군수를 맡게 됩니다. 고흥군의 새로운 행정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공영민 후보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예, 저 공영민은 기획재정부에서 23년 근무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사관 후 퇴직하기까지 총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쳤습니다. 공무원 재직 동안에 단 한 건의 비리도 단 1원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으로 부임해서는 풍력발전 허가 등 각종 인허가권이 많은 부서의 특성상 전임자가 구속되는 부정부패에 노출되는 곳이었지만은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솔선수범했고 직접 청렴 교육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직하는 동안에 단 한 건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흥군수가 되면 청렴을 제 스스로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청렴한 공직 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능력과 근속 연수에 따른 승진 인사를 병행하고 직렬별 보직 임명을 준수하는 등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주말 근무도 억제하고 연차 휴가도 충분히 보장해서 공직자들이 고흥의 변화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가 동기부여를 많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고흥군수가 되고자 한 것은 권위를 얻거나 목에 힘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고향 고흥을 변화 발전시켜 보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운 모든 선거 과정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거가 끝나도 네 편 내 편이 없는 국민이 화합한 상태에서 고흥을 변화 발전시킬 정책이나 비전을 추진할 것이며 고흥을 크게 예.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공영민 후보의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엔 송기근 후보님 말씀하시죠. 제한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좀 새로운 행정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질문이시죠. 맞습니다. 예, 공직자와 전문가 집단이 지혜를 모아서 고흥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광주 부시장 때 추진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광주에서는 광주 하계 유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부시장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아시아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관계였습니다. 선수촌을 지어야 되는데 통상 한 7, 8천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광주 화정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문제로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5년 동안 재건축을 하고 싶었지만은 업체가 없어가지고 희망 업체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 주민들과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모 업체를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얘기를 했지만은 원하지 않아서 제가 수십 번을 그 회사까지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그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선수촌을 짓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바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이 원하는 것을 행정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또 수많은 대화와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수촌을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서 5천억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은 바로 주민이 원하는 것, 주민과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 예산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절감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송기근 후보의 포부까지 들어봤고요. 앞서 토론에서 두 분께서 답변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셔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고흥을 흔히 우주 항공의 메카라고 부르죠. 고흥 우주 항공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송기근 후보에게 답변 시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고흥의 우주 항공 참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 타지에서 고흥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로도 우주센터 때문에 고흥을 많이 알게 됐다는 말을 드립니다. 이 나로 우주센터가 고흥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고흥에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고흥에 들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센터와 관련해서 연관 산업이 고흥에서 발전되어야만 고흥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흥 발전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고흥군에서 우주산업과 우주항공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주항공수도라고 얘기를 하려면 수도답게 뭔가 고흥 발전을 위한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걸 볼 수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현재 착공식은 했지만 지지부진한 우주랜드 사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주항공축제는 외지에서 자발적으로 와서 축제를 즐기고 먹고 자고 감으로 인해서 관광 소득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고흥 군민들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행사를 치른 경우가 자주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재검토해서 과연 우리 고흥에 필요한 축제인지 한번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고흥군의 우주항공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는 공영민 후보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월 5일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행 성능 검증용 시험 발사체 발사는 오는 10월 달에 시행하고요.
3단형 한국형 발사체 발사가 1차는 2021년 2월, 2차는 2021년 10월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흥은 올가을 다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고흥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항공 및 무인기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됩니다.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업 유치, 드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완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드론 시장 규모는 현재보다 20배 이상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드론 산업은 청년 인구 유입과 청년 일자리 확충에 집중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드론 레이싱장, 초중급 체험장 설치 등 드론 교육 인프라에도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 우주과학관을 확장하겠습니다. 우선 고흥군도 일부 출연하는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무중력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유스 호스텔도 건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추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관광객도 증가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관련 사업을 정부와 함께 협조해서 힘있는 군수가 된다면 정말 이런 일은 집권 여당의 군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 발언만 남아 있습니다. 두 후보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1분 30초씩만 좀 시간을 듣겠습니다. 공영민 후보부터 마지막 발언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고흥구민 여러분, 저 공영민은 지난 3년간 16개읍면 515개 마을 구석구석 들판과 사업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정겨운 손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흥을 하나로 통합하고 변화 발전시켜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들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은 4년간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서 군민이 통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4년 전 군수 선거에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군정이 중단되다시피 해서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는데 이것이 저는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저와 당 경선에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한 분도 손을 잡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인데 제가 군수가 되면 네 편 내 편이 없이 국민을 통합시켜 고흥을 변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고흥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를 저 공영민은 관광 활성화와 산업 활성화로 극복하겠습니다. 이 일은 집권 여당인 힘있는 군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힘있는 집권 여당의 군수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시간이 큰 일을 하겠습니다. 송기군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제 우리 고흥은 변해야 합니다. 네 편 내 편 말씀하셨는데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원인 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송기근이한테 네 편 내 편 평가를 했냐고 물어보면 고흥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진짜 우리 고흥을 네 편 내 편 평가를 위한 장본인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고흥 국민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고흥 후보만이 그걸 모르고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고흥이 진정 새롭게 변하려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로 계속 연장해 갈 것이냐, 과거의 묵은 때를 확 벗겨내고 새로운 고흥을 만들 것이냐,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군수는 정당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라는 인물이 하는 것입니다. 군수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자기 당을 팔아먹고 여당이니까 일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에 와서 군수 일을 해줍니까?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당을 보지 말고 인물을 보고 선택을 해 주십시오. 누가 과연 공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인지 청렴한지 깨끗한지 이런 것을 보고 예, 판단해 시간이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 참고하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여수문화방송이 주관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흥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